안녕하세요. 이번에 위험물 산업기사 마지막 핵심 이론 안전거리부터 자체 소방대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거 필기에서도 많이 봤었기 때문에 처음 보시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어떤 형식으로 출제되는지 예제 위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험 문제에 요거는 꼭 나옵니다라고 핵심 부분 말씀드릴 텐데 핵심 부분 위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법령이기 때문에 문장 길이 자체가 워낙 길기도 하고 내용이 좀 방대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 주로 나오는 부분 위주로 보시는 게 조금 더 공부를 하심에 있어 수월할 겁니다. 실기도 주관식이지만 어쨌든 나오고 빈칸 뚫리는 부분은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위주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안전거리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전거리 많이 봤었죠. 우리 안전거리 필기에서는 어떤 게 많이 나왔습니까? 주로 우리 문화재랑 그다음 사람 많은 곳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실기에서는 좀 다 잘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거 표를 잘 봐주셔야 하고요. 우리 실기 공부하기 전에 필기에서는 사람 많은 학교나 이제 병원이나 공연장, 그리고 영화관이나, 그리고 또 잘 나오는 게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이런 거 나오면은 일단 사람이 많기 때문에 30m 이상의 안전거리를 두어야 하는 거고요. 문화재는 더 소중하잖아요. 네, 더 소중하고 우리가 잘 보존해야서 이제 후손분들에게 물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더 거리가 깁니다. 50m 이상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사용전압이 7000V 초과 35,000V 이하의 특공업 가공 전선이다라고 한다면 3m 이상의 안전거리를 가지고요. 이제 35,000V까지 봤기 때문에 35,000V 초과했을 때도 봐줘야 되는 거죠. 이때는 우리 5m 이상 안전거리 가집니다.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10m, 그리고 고압가스 같은 거 사용한다. 고압가스가 잘 나와요. 여기 중에서 고압가스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20m 이상의 안전거리를 가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거용 10, 고압가스 20이에요. 주거용이 의외로 위쪽에 있죠. 10m, 고압가스 20m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오겠습니다. 우리 가연성 가스 시설의 안전거리, 우리 외벽과 동일 부지 외에 주거용, 그리고 우리 5만 볼트와의 안전거리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 주택이다라고 한다면 아까 우리 어떻게 봤었습니까? 주택은 우리 10m 이상이고 우리 35,000볼트 이상이기 때문에 5m 이상이죠. 외벽과 가연성 가스 시설의 안전거리다라고 한다면 우리 20m 이상이기 때문에 정답 앞에와 같이 보심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가끔씩 잘려서 나오는데 저도 확인을 하면서 보곤 있는데 유튜브 쪽이 화면 배율이 조금 작아가지고 제가 자꾸 이게 나가지는 그런 현상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안으로 들어와서 보실 수 있게끔 노력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풀었으니까 환기구 보겠습니다. 환기 설비 바닥 면적 150m² 미만인 경우에 급기구 면적이고요. 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번 싹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들어가서 조금 가리기 때문에 바닥 면적이 60m² 미만일 때는 우리 150cm 제곱센티미터 이상이다라는 게 시작입니다. 그래서 더하기 150을 다 더해주면 돼요. 150에 더하기 150 하면은 300이 되고 또 더하면 450이 되고 또 더하면 600이 되기 때문에 150씩만 더하면 됩니다. 급기구 면적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외우실 수 있을 거고요. 시작은 60부터 시작해서 60부터 90까지, 90부터 120까지, 120부터 150까지 해서 각각 150, 300, 450, 600이 됨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에 바닥 면적만 외우고 급기구 면적 150부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면적이 150씩 더하면 되는 거잖아요.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외워보실 수 있고요. 자주 나오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아예 모르는 것보다 그래도 뭔가 150씩 더했던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라도 가지고 가면은 그래도 유치해서 풀어보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주 나오는 건 안전거리 쪽이 조금 더 자주 나오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 환기설비 기준에서 바닥 면적이 130이라고 했습니다. 급기구 면적은 얼마 이상으로 해야 하냐라고 물어보고 있죠. 바닥 면적 우리 60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90부터 120, 120부터 150까지라고 생각하면은 우리 급기구 면적은 150부터 가는 거고 150에 더하기 150 해주고 또 계속 더해주면 되겠죠? 150씩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가 완성이 되겠네요. 우리가 궁금한 거는 무엇입니까? 문제에서 우리 바닥 면적이 130제곱이라고 했으니까 130m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이쪽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이때 우리 바닥 면적 600이기 때문에 정답은 600제곱센티미터다라고 단위까지 꼭 써주셔야 됩니다. 단위 빼먹으면 틀리기 때문에 단위를 꼭 써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우리 5개 탱크 저장소 보유공지 보겠습니다. 보유공지 몇 개 볼 텐데 5개 탱크 저장소가 필기에서도 그렇고 실기에서도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실기에서도 잘 나오는 만큼 꼭 표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필기에서도 많이 봤었기 때문에 지금 어색하지 않게 잘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지의 너비는 359, 12, 15가 앞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지의 너비 이런 형식으로 진행된다라는 거고 우리 5개 탱크 저장소일 경우에 위험물 최대 수량이 500배 이하부터 해서 500배 이하일 때는 공지의 너비 3m 이상, 500배 초과 1000배 이하일 때는 5m, 1000배 초과 2000배 이하일 때는 9m, 2000배부터 3000배까지일 때는 12m, 3000배부터 4000배까지일 때는 15m 이상의 공지의 너비를 가지게 됨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얘는 우리 필기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고 예제 위주로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예제를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기에서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5개 탱크 저장소 보유공지 기준에 알맞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보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개 탱크 저장소 보유공지 얘기하는 거고 공지의 너비가 각각 3, 5, 9, 12, 15m가 됨을 어렵지 않게 풀어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정답 앞에와 같다라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산업기사 실기에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유형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봤을 때 그렇게 암기만 한다고 하면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었고 실제로 필기에서 많이 봤던 친구이기 때문에 이 친구도 바로 문제 어렵지 않게 풀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옥내 저장소에 대해서 보유공지 보겠습니다. 옥내 저장소 보유공지는 이쪽만 거의 나와요. 우리 내화 구조일 때만 나오기 때문에 표 여기까지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정수량 5배 이하부터 해서 시작하는 거죠. 5배 초과 10배 이하일 때는 1m, 10배 초과 20배 이하일 때는 2m, 20배부터 50배까지 3m, 50배부터 200배까지는 5m, 200배 초과일 때는 10m다라고 해서 1, 2, 3, 50의 공지에 너비 순서대로 가진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내 저장소 이런 식으로도 문제 나옵니다. 우리 보유공지 물어보기도 하지만 옥내 저장소 이것도 나오기 때문에 같이 보면서 개념 잡아가도록 하도록 할게요. 우리 벽, 기둥 및 바닥이 내화 구조로 된 건축물에 드럼통 3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림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그림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 벽, 기둥 및 바닥이 내화 구조라고 했으니까 어떤 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옥내 저장소 말하고 있는 거죠. 옥내 저장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요. 보유공지가 1m일 때 최대 지정 수량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 10배가 되겠습니다. 처마인 높이는 우리 6m 미만이 돼야 된다라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 보시기 편하게 빠르게 지워보자 라고 한다면 우리 벽, 기둥 및 바닥이 내화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거 옥내 저장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림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지만 그림 통해서 유추하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옥내 저장소 특징 앞에와 같이 보실 수가 있겠다. 이때 우리 보유공지 1m일 때 최대 지정 수량은 10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천마의 높이는 6m 미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유공지 앞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우리 10배일 때 보유공지 1m이기 때문에 우리 10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옥내 저장소에 관해서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위험물 제조소에 대해서 보유공지 보겠습니다. 얘도 좀 잘 나오는 편이죠. 위험물 제조소에 대한 보유공지도 잘 나오고 외우기도 좀 쉽잖아요. 우리 지정수량 10배 이하일 때는 3m 이상 보유공지의 너비 가지고 10배 초과했다라고 한다면 5m 이상입니다. 이상을 꼭 같이 봐주셔야 돼요. 이상을. 그래서 이렇게 공지의 너비가 3에서 5다. 3m, 5m 두 가지고 각각 위험물의 최대 수량이 10배 이하일 때랑 10배 초과일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라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험물 저장할 때 필요한 최소 보유공지를 적어 볼 거고요. 위험물 제조소라고 했으니까 두 가지밖에 없죠. 우리 10배 이하, 10배 초과이다라는 거랑 각각 3m 이상, 그 다음에 5m 이상인데 최소이기 때문에 최소는 가장 작은 거죠. 3m보다 큰 것 중에서 가장 작은 건 3m, 5m보다 더 큰 것 중에서 가장 작은 건 5m이기 때문에 3m, 5m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0배 이하까지는 우리 3m 가지이기 때문에 1, 2, 3번 3m고요. 그 다음에 4, 5번은 어떻게 됩니까? 5m를 가진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최소 보유공지 쓴다라는 거 봐주시면 좋겠고 만약에 보유공지를 써라라고 한다면 이상 같이 넣어주셔야 되겠죠. 이상 안 쓰면 틀립니다. 5개 저장소 보유공지 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5개 탱크 저장소도 어떻게 됐어요? 공지의 너비가 3, 5, 9, 12, 15로 간다고 했었죠. 이 친구도 3, 5, 9, 12, 15로 순서대로 감을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친구는 최대 수량이 지정 수량의 10배 이하일 때, 10배 초과 20배 이하일 때, 20배부터 50배, 50배부터 200배, 200배 초과다라고 해서 10배부터 시작함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문제 보도록 할게요. 우리 5개 저장소의 보유공지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배부터 시작했죠. 그 다음 10배부터 20배, 20배부터 50배, 50배부터 200배, 200배 초과이고요. 각각의 공지가 3, 5, 9, 12, 15m가 되겠다라는 거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10배 이하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3m가 되겠죠. 왜요?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20배 초과 50배 이하일 때는 우리 9m의 보유공지를 가지기 때문에 두 번째는 9m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3m 이상, 9m 이상이다라고 이상까지 꼭 붙여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죠? 표만 외우면 다 쓰실 수 있습니다. 표 외우는 게 조금 번거로워서 그렇지 그래도 필기에서 많이 했었으니까 우리 어색하지 않게 많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표만 외우면 진짜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5개 탱크 저장소 구조 및 설비 기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유제는 높이가 0.5에서 3m 이하여야 합니다. 방유제는 높이가 0.5에서 3m 이하여야 하고요. 방유제의 두께도 중요하죠. 두께 너무 얇으면 안 돼요. 그래서 0.2m 이상의 두께를 가져야 합니다. 지하 매설 깊이도 필요합니다. 우리 건물 지을 때 무조건 건물의 높이만큼 땅을 파거나 아니면 그 기준에 알맞게 땅을 파놔야 되죠. 어느 정도 적정하게. 그래서 1m 이상으로 해서 우리 쓰러지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요. 방유제의 면적이 시험 문제 진짜 잘 나옵니다. 8만 미터 제곱 이하로 해야 되겠다. 높이도 잘 나와요. 높이랑 우리 면적 꼭 봐주시면 좋겠고요. 표시는 되어 있지 않은데 또 잘 나오는 거 우리 방유제 내에 설치하는 5개 저장 탱크의 수는 수다라고 한다면 10기다, 10기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뭐가 잘 나오나 한번 보자라고 한다면 위험물 5개 저장 탱크의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인하점은 200도 미만이라고 했습니다. 5개 저장 탱크의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 인하점이 200도 미만이다 라고 한 것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것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건 잘 나오는 건 아닌데 방유제 내에 설치하는 모든 5개 저장 탱크의 용량은 20만 리터 이하이다 라는 것도 체크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보시지 않아도 되고 잘 나오는 거 높이 0.5에서 3m 그 다음에 면적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수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약간 종종 나온다라는 거는 용량 20만 리터 이하, 그 다음에 5개 저장 탱크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 인하점은 70도에서 200도 미만, 200도 미만 위주로만 포커스 맞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그러면 도대체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는가라고 궁금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제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5개 탱크 저장소에 설치한 방유지에 대해서 다음 물음에 답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면적은 우리 8만 미터 제곱이죠. 8만 미터 제곱. 1석유로 15만 리터 저장 시 설치할 수 있는 최대 탱크 수라고 했는데 우리 20만 리터까지 가능했죠. 우리 10기가. 그리고 방유제 내 저장 탱크의 개수를 제한하지 아니해도 되는 인하점 기준이라고 했는데 우리 200도 미만까지였죠? 그럼 이 친구는 200도 이상이 됨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앞에와 같이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8만이라고 이렇게 한글 쓰셔도 되고 진짜 숫자로 적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10기 이하고 우리 200도 이상일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 제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해서 앞에와 같이 우리 인하점 200도 기준 봐주시면 되고 용량은 20만 리터까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면적까지 해서 같이 봤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옥내 탱크 저장소 구조 및 설비 기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가 제일 중요해요. 진짜 다른 거는 다 몰라도 요거 제일 중요합니다. 옥내 저장 탱크와 탱크 전용실의 벽과의 사이랑 그 다음에 옥내 저장 탱크 상호간에는 0.5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해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옥내 저장 탱크 요 하나랑 옥내 저장 탱크 하나랑 탱크 전용실과의 벽과의 사이랑 그 다음에 옥내 저장 탱크 그리고 또 옥내 저장 탱크에서 요 친구들 간의 사이의 거리에서 두 가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가 상호간에 0.5m 이상의 간격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가 시험 문제에 제일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무조건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옥내 탱크 저장소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우리 옥내 저장 탱크의 용량을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두 번째 문장이 되겠습니다. 용량 보도록 할 건데 우리 각 탱크 용량의 합계를 어떻게 합니까? 지정수량의 40배 이하로 해줘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각 탱크의 용량의 합계를 지정수량의 40배 이하로 해줘야 되겠다라고 이 정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 문장에 있는 옥내 저장 탱크와 탱크 전용실 벽과의 사이 그리고 우리 옥내 저장 탱크와 또 다른 옥내 저장 탱크 상호간에는 0.5m 이상 간격 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에 각 탱크의 용량의 합계는 지정 수량의 40배 이하여야 한다라는 거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 앞에 덜 지워서 잠깐 지우고 올게요. 옥내 저장 탱크에 대해서 아래 세 가지 물음에 대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탱크 상호간 거리를 적어보자라고 했으니까 탱크 상호간 거리는 0.5m 이하가 되겠고요. 이상이 되겠죠. 탱크 전용실 벽과 탱크 사이의 거리도 우리 0.5m 이상이어야 되겠습니다. 메틸알코올 저장할 수 있는 탱크 용량 구해보자라고 했는데 우리 어떻게 됐어요? 앞에서 봤었을 때 우리 지정 수량의 합계가 각 탱크의 용량의 합계는 어떻게 돼요? 지정 수량의 40배 이하라고 했잖아요. 지정 수량의 40배 이하라고 했기 때문에 메틸알코올의 지정 수량에다가 우리 40배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메틸알코올의 지정수량 400리터이고 곱하기 40을 해준 값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잘 보이고 있죠? 이제 0.5m 이상 1, 2번 그 다음에 메틸알코올의 지정수량인 400리터에다가 우리 40을 곱해줘서 16,000리터가 되겠다. 리터도 꼭 써주셔야 돼요. 리터 안 쓰시면 정답 틀립니다. 단위가 틀리면 그냥 문제가 틀린 거예요. 답이 틀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리터까지 꼭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동 탱크 저장소 구조 및 설비 기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동 탱크 저장소는 우리 4,000리터 이하마다 3.2mm 이상의 강철판으로 된 칸막이를 설치해야 된다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 꼭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관련 문제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라고 보기 전에 하나 더가 있네요. 요거까지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안전장치 사용 압력이 20kPa 이하인 탱크에 있어서는 우리 20kPa 이상, 24kPa 이하의 압력에서 노란색 정도가 나을 것 같네요. 자주 나오는 건 아니니까. 상용 압력이 20kPa 초과한 탱크에 있어서는 1.1배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 요 정도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앞에 우리 4,000리터 이하마다 우리 3.2mm 이상의 두께로 된 칸막이 설치한다가 훨씬 더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동 탱크 저장소는 우리 4,000리터 이하마다 3.2mm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와 내식성을 가진 것으로 칸막이를 설치를 해줘야 되죠. 왜 칸막이 설치합니까? 우리 이동 탱크 저장소 어떤 거예요? 차에다 실어가지고 이렇게 탱크입니다. 앞에 차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이렇게 움직이는 거 말하는 거죠. 안에 이제 위험물이 이렇게 실려 있는데 이게 막 섞여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칸막이 나눠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안전하게 이동하기 위해서 좀 잘 잡아주는 역할을 하려고 칸막이 나눠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칸막이 꼭 설치를 해줘야 되겠다라는 거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와 같이 정답 보실 수 있고요. 이동 탱크 저장소는 우리 4,000리터랑 3.2mm 이상의 칸막이다라는 게 제일 시험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간이탱크 저장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뭐 많죠? 간이탱크 저장소는 우리 그 수를 하나의 간이탱크 저장소에 설치할 수 있는, 하나의 탱크에 설치할 수 있는 간이 저장 탱크는 3개 이하로 해줘야 됩니다. 3개 이하로. 동일한 품질의 위험물을 만약에 저장을 해요. 동일한 품질이다라고 한다면 우리 2개 이상 설치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용량 자주 나옵니다. 용량은 600리터 이하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 이동 탱크 저장소에서 4,000리터마다 칸막이 세운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어때요? 다 해봤자 600리터밖에 안 되는 거죠? 간이라서 그래요. 우리 그냥 옥내 5개 이런 게 아니라 간이어가지고 간단하게 저장할 거니까 600리터 이하로 간편하게 저장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두께를 얇게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동 탱크 저장소처럼 3.2mm 이상의 강판으로 제작을 해야 하는 거고요. 제작했을 때 두께 잘 만들어졌는지, 탱크 괜찮은지 확인을 또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항상 뭐든지 물건을 만들거나 팔려고 하면은 이제 시험 성능을 한번 봐야 되는 거죠. 내가 실험적으로 이 친구 괜찮은지 테스트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70kPa의 압력으로 10분간 수압 시험을 실시해서 새거나 변형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것까지 꼭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이탱크 저장소는 하나의 간이탱크 저장소에 설치할 수 있는 간이 저장 탱크는 3개 이하, 동일한 품명이다라고 한다면 우리 2개 이상 하면 안 되고, 용량은 간단하게 저장하는 거니까 600리터까지, 그렇다고 해서 두께를 얇게 하는 건 아니다. 이동 탱크 저장소랑 같게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3.2mm 이상의 강판으로 제작할 건데 괜찮은지 내가 시험 성능 확인해봐야 되니까 어때요? 70kPa의 압력으로 10분간 이제 압력 시험 해봐가지고 새거나 변형되는 게 있는지 확인한다라고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습니다. 필기에서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웠던 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문제 이런 식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한 개 간이 탱크 저장소에 설치하는 간이 저장 탱크는 우리 3개 이하로 해야 되는 거고요. 용량 물어봤으니까 600리터 이하가 되겠죠. 그렇다고 두께 얇게 하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3.2mm 이상의 강판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 어렵지 않게 문제 풀어보실 수 있습니다. 괜찮죠? 간이 탱크 저장소까지 벌써 와버렸어요. 다음은 지하 저장 탱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 저장 탱크도 그렇게 어려운 거는 별로 없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건 어차피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는 거 위주로 보겠습니다. 지하 저장 탱크는 우리 금속 재질로 만들 거예요. 지하 저장 탱크는 나무나
혹은 뭐 종이 목재로 만드는 게 아니라 금속 재질로 만드는데 완전 용입 용접 또는 양면 겹침 이음 용접을 합니다. 그래서 겹쳐서 이제 이음 용접을 하게 되면 틈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완전 용입 용접을 해가지고 얘도 가끔 나와요. 틈이 없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압력 탱크 외의 탱크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요. 우리 간이 저장 탱크랑 마찬가지로 70kPa의 압력으로 압력 탱크에 있어서 최대 상용 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이 친구도 10분간 수업 시험 실시해서 새거나 변형되면 안 되는 거고요. 수업 시험은 우리 기밀 시험이랑 비파괴 시험을 동시에 하는 것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업 시험 하겠다. 근데 수업 시험 그게 여건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기밀 시험과 비파괴 시험 같이 하면은 내가 한 걸로 가름해줄게 라고 바꿔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험 문제 좀 어렵게 내겠다라고 한다면 우리 완전 용입 용접하고 양면 겹침 이음 용접하는 거 시험 문제로 낼 거고요. 좀 평이하게 내겠다라고 한다면 우리 70kPa 압력으로 우리 1.5배 압력에서 10분간 수업 시험하고 나 가름해줄 거 기밀 시험과 비파괴 시험이야 라고 요 정도까지만 나옵니다. 그래서 요즘 완전 용입 시험과 양면 겹침 이음 용접도 종종 나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봤고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예제 같이 봐야겠죠. 지하 저장 탱크의 압력 탱크 외의 탱크는 이건 좀 쉽게 나온 편이네요. 70kPa의 압력에서 최대 상용 압력에 우리 1.5배 압력으로 각각 10분간 수업 시험을 하는데 이거 여건 안 돼. 그러면 수업 시험은 기밀 시험과 비파괴 시험을 같이 해. 그러면은 너 한 걸로 내가 가름해줄게 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선택지를 준 겁니다. 수업 시험 할 건지 아니면 너 기밀 시험과 비파괴 시험 할 건지 해가지고 두 가지 선택지를 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푸는 게 우리 필기에서 많이 보던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출제위원분들은. 그래서 쉽게 나오면 이 정도, 어렵게 나오면 용접 나온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판매 취급소 보겠습니다. 판매 취급소는 우리 많이 봤죠. 1중은 지정 수량 20배 이하이고요. 2중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지정 수량 40배 이하가 됨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판매 취급소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봐야 될 이론이 있다라고 한다면 문제 풀다가 모의고사 문제 풀다가 제가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넘기는 게 여기 있네요. 예제는 이런 식으로 나오죠. 제2등 판매 취급서는 우리 지정 수량의 40배 이하로 취급을 해야 한다. 1중은 20배 이하이죠. 그래서 어렵지 않게 푸실 수가 있고요. 이하까지 같이 적어주셔야 되겠습니다. 20배 이하다라는 40배 이하다라는 것까지 같이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탱크 용접 산정 기준 보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모형으로 나오고 있고요. 필기만큼 엄청 자주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꾸준히 1년에 한두 문제씩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실 시험에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필기에서 우리 공부 힘들게 했던 거 까먹으시면 안 되고 실기까지 꼭 같이 가지고 가셔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에 횡으로 설치한 거 보도록 할게요. 문제를 같이 보면서 볼 건데요. 횡으로 설치한 건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 옆으로 길죠. 가로 횡이잖아요. 그래서 가로로 긴 탱크가 이렇게 생겼고 이 친구 우리 공식 써보자라고 한다면 우리 아까 앞에서 봤던 공식 써주시면 됩니다. 원의 면적에다가 파이R 제곱에다가 가장 긴 가운데 길이 더하기 3분의 양끝 길이가 우리 L1과 L2이죠. 그리고 공간 용적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1 공간 용적까지 해서 우리 공식 이렇게 완성되겠다라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횡으로 된 거 봤고요. 두 번째 우리 종으로 생긴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으로 생긴 거 어떻게 생긴 겁니까? 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길쭉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요거 보고 아, 종 모양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때 내용적 구해보도록 할 거고요. 공식은 파이 r 제곱 L이 되겠습니다. 원 면적에다가 높이, 이 친구 높이만 이제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까 횡이랑 차이는 어떻습니까? 파이 r 제곱 곱하기 가운데 길이 3분의 양끝 길이 1 마이너스 공간 용적 이렇게 해서 굉장히 길었잖아요. 공식이. 근데 이거 싹 다 날려버리고 L만 들어온 겁니다. 높이만 들어왔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 이어서 풀어보겠습니다. 요거 이어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이 r제곱 L인데 우리 반지름 5m라고 줬으니까 5의 제곱이고요. 그리고 높이 10m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10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죠. 계산해보면 한 250이 나오겠... 아, 파이를 안 곱했군요. 그래서 250에다가 파이까지 곱해서 785m 세제곱이 됨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탱크 중에 마지막 모형이 되겠습니다. 양쪽이 볼록해요. 양쪽이 볼록하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타원형으로 생겼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친구 우리 공식 보자라고 한다면 공식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어떻게 생겼어요? 4분의 파이의 AB 곱하기 마찬가지로 가운데 길이 제일 긴 거 3분의 L1, L2 양쪽 길이에다가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우리 4분의 파이 AB다라고 하면 타원형 구해주시면 되겠죠. 타원형 각각 1과 2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순서 바뀌어도 뭐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가운데 길이 제일 긴 거 3 해주시면 되고 더하기 3분의 양끝 길이 더해줘야 되니까 0.3 더하기 0.3 해서 0.6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기가 중요한 이유가 이거죠. 이거 계산하셔야 되는데 계산기 안 가지고 가시면 손으로 푸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산기 무조건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고요. 파이 계산이 또 까다로워요. 3.14만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3.14 뭐 19인가? 이런 식으로 파이가 엄청 길기 때문에 그 파이를 계산기가 대신 넣어서 해준단 말이에요. 파이만 입력하면은. 그래서 무조건 계산기 들고 가셔야 되는 거고요. 정답 계산하면은 5.03m 세제곱이 나옴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단위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단위 부피이기 때문에 미터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가로, 세로 높이 곱한 게 부피인 거죠. 그래서 세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의 저장 기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진짜 자주 나와요. 산업기사 실기에서 진짜 자주 나오기 때문에 꼭 봐주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압력 탱크 외 저장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나요? 색깔이 파란색 잘 안 보이네요. 노란색은 별로네요. 빨간색 할게요. 압력 탱크 외에 보겠습니다. 아세트알데하이드를 제외하고는 다 30도 이하로 저장 가능하고요. 아세트알데하이드만 압력 탱크 저장 외에서 15도 이하가 되겠습니다. 압력 탱크로 들어오게 되면은 약간 상황이 달라집니다. 압력 탱크로 들어오면 아세트알데하이드, 산화프로필렌, 다이에틸 에터 등은 다 40도 이하가 됨을 보실 수가 있고요. 보냉장치 있고 없고에 따라서도 우리 달라지는데 보냉장치가 있다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에요? 아, 지금 너무 덥기 때문에 시원하게 해주는 장치를 달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을 40B점 이하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보냉장치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미 시원한 곳이에요. 거기는 이미 시원한 곳이기 때문에 40도 이하가 돼야 된다라고 봐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압력 탱크 외다라고 한다면 우리 아세트알데하이드만 15도, 나머지 30도가 되는 거고 압력 탱크로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40도 이하가 되고 보냉장치가 없다라고 하면은 뒤에서도 같이 보겠지만 한 번 더 자세히 볼 거예요. 보냉장치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미 시원해서 40도, 보냉장치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미 더운 곳이기 때문에 시원한 걸 넣어야 돼서 B점 이하가 됨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우리 저장원도 써보도록 할 거고요. 하나만 빼고 다 압력 탱크 외가 되는 거죠. 우리 압력 탱크 외에, 압력 탱크 외고 압력 탱크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는 표시를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압력 탱크 외에 산화프로필렌 아세트알데하이드 다이에틸에터가 있는데 우리 뭐만 빼고 다 30도였어요. 우리 아세트알데하이드 빼고는 다 30도였죠. 그래서 아세트알데하이드가 혼자 15도, 나머지 30도가 되는 거고 압력 탱크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다 40도 이하가 됨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앞에와 같이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하 따로 적지 않았지만 이하까지 적어주셔야 정답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이하도 꼭 써주셔야 합니다. 보냉장치 있는 거 없는 거 따로 가져와 봤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보냉장치가 없다 라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이미 시원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 40도 이하로 유지해줘야 되고 보냉장치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 이미 더워요. 너무 덥기 때문에 시원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끓기 직전인 B점 이하로 유지를 해줘야 되겠다라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아세트알데하이드 등과 다이에틸에터진의 저장 기준에 대해서 빈칸에 알맞은 말 채워보도록 할 거고요. 우리 압력 탱크에 저장합니다. 압력 탱크에 저장한다 라고 하면은 압력 탱크 외일 때가 이제 15도랑 30도로 나뉘는 거죠. 압력 탱크는 우리 다 40도 이하로 유지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냉장치가 있고 없고 두 가지로 나뉘죠. 보냉장치가 있다라고 하면 더워서 있는 거였기 때문에 B점 이하가 되는 거고 보냉장치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미 시원해서 없어요 라는 거기 때문에 40도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도의 단위인 도까지 꼭 잘 써주셔야 정답으로 되기 때문에 도도 같이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체 소방대까지만 하면 끝나기 때문에 자체 소방대까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체 소방대도 우리 필기에서 진짜 많이 봤잖아요. 실기에서도 자주 나와요. 그래서 지정수량 3000배 이상부터 12만 배 미만인 사업소로 해서 우리 12부터 또 24, 그리고 24부터 또 48, 그리고 48만 배 이상이다 라고 해서 각각 소방 자동차가 1, 2, 3, 4대가 있고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곱하기 5씩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소방대원 수는 각각 50, 15, 22 됨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많이 봤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만 보도록 할게요.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우리 제주소 또는 일본 취급사에서 취급하는 사료연물의 최대 수량의 합이 3000배 이상 12만 배 미만일 때 자체 소방대원의 대원의 수냐 혹은 자동차의 대수냐 이런 거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3000배부터 시작하는 거죠. 3000배부터 12만 배, 12만 배부터 24만 배, 24만 배부터 48만 배, 48만 배 초과이고 각각 5대까지 있고 사람은 곱하기 5를 해주니까 5, 10, 15, 20 이런 식으로 가겠죠. 잘못했네요. 그래서 3000배부터 시작인데 표를 잘못 적었어요. 다시 적어보도록 할게요. 혹시 옆으로 와주실 수 있을까요? 3000배부터 12만 배까지, 12만 배부터 24만 배까지, 24만 배부터 48만 배까지, 48만 배 넘게 이렇게 이상으로 있고요. 각각의 소방자동차 대수가 1, 2, 3, 4대가 있고 사람은 곱하기 5 하니까 50, 15, 22 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3000배 이상 12만 배 미만의 자체 소방 대원 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쪽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원 수는 5명이고 소방 자동차 수는 우리 1대가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넘어갈게요. 다시 넘어와서 우리 이제 지정 수량의 합이 48만 배 이상이다. 48만 배 이상이다라고 하면은 우리 소방대원의 수는 자체 소방대가 4대이기 때문에 20명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소방 자동차의 대수는 우리 4대가 됨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 확인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표 참고하셔가지고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핵심 이론은 다 끝났습니다. 핵심 이론은 다 끝났는데 1차 다루지 못한 이론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건 아니고 종종도 아니고 엄청 가끔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이론들은 이제 모의고사 풀면서 추가로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이론 나오는 거 부분 위주로 봐주시면 웬만한 거는 거의 맞추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반응식 꼭
체크해주시고 반응식 개수까지 꼭 연습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반응식 연습 많이 하시는 거 만약에 힘들다라고 하시면 저희 공식 그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 학습지 올려져 있으니 학습지 다운받으셔서 연습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우리 모의고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